524페이지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한번 가보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야? 절차법이지. 그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절차법이니까. 등기 절차는 보통 어떤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니 해도 뭐야? 당사자의 뭐에?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우리 등기법 규정이 나와 있네. 또는 관공서에 뭡니까? 관공서에 촉탁, 그래.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대.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게 마련이야? 예가 있게 마련이야. 예외적으로는 등기간에 뭡니까? 직권, 그래. 뭐라고요? 등기간에 직권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따 가면 법원의 뭡니까? 명령, 그래. 뭐라고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보통 이 네 가지 형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해서 신청의 뭐라고? 신. 촉탁의 뭐야? 촉. 직권의 뭐야? 직. 명령의 뭐야? 명. 그래서 신촉 직명에 의해서 보통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도를 한번 분류를 해보는데 당사자 신청 중요합니다. 관공서 촉탁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28회 때 불속 한 문제가 출제가 된대. 이런 건 한 번 출제가 되면 한 10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춰요. 그래서 관공서 촉탁 같은 건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법원의 명령도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등기간의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되는 등기는 문제가 떴다 그러면 한 문제, 단독으로 한 문제 뜹니다. 그래서 신청주의 대원칙하고 등기간의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되는 등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페이지를 남겨보면, 그죠? 다음 페이지를 남겨보면 등기간의 뭐에 있어?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되는 등기가 박스 형태로 쭉 나와 있지. 그죠? 네, 박스 형태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변,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회,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요, 대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변경 말해봐야 돼. 기억나지? 기억나요? 안 나도 난다 그래. 변경 말해봐야 돼.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이게 뭡니까? 변경. 이건 경정. 이건 말소. 요건 회복. 그런데 무슨 회복이다? 말소 회복. 그래. 뭐라고요? 말소 회복. 이거 보존. 그 다음에 이건 요역지 등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권 등기야. 그죠?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이건 대지권 등기가 아니고 대지권 뭐야? 취지의 등기야. 그죠? 대지권 취지의 등기.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직권에 대한 등기는 얼마든지 있지. 그죠? 근데 우리 출제자가 자주 원용하는 지문이 요런 정도니까 요런 걸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이 변경 등기는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뭐만 붙이면 돼? 직권자만 붙이면 되겠네. 그죠? 직권자만 갖다 붙이면 되겠지. 직권 변경, 이건 변이행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그래서 요건 뭡니까? 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뭡니까?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니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화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그죠? 이거 기억나요? 그래요. 우리 책에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526페이지 거기 등기안에 직권행 등기 큰 박스가 있죠. 그죠? 그 세 번째 가보면 변경 등기 그래요. 변경 등기.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그죠? 변경 등기 직권으로 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걸 뭘 예를 들었어?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래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식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뭐가 돼? 플러스. 갑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갈 즈음 의무자인 갑식이가 A동에서 살다가 무슨 동? B동 그래. 뭐라고요? B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죠? 그러면 의무자인 갑식이가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서류는 뭐니 해도 뭐야? 신청서야. 뭐라고요? 신청서.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를 무슨 동? B동이라고 기재를 하게 될 거야. 근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명인의 주소가 무슨 동이라고? A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야. 즉,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사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명인의 표시사항하고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또 별도로 제공하라고 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뭐야? 주민등록 등본이요. 뭐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자인 갑식이가 가까운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등본 한 통 떼어서 등기관한테 제출했어요. 그죠? 등기관이 딱 펼쳐보니까 의무자인 갑식이가 A동에서 살다가 무슨 동으로? B동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록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각하 처분할 것이 아니고 먼저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부터 직권으로 해놓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수리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29회 때인가 30회 때 우리 출제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그죠? 물어봤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부산 직할시가 뭘로 바뀌었어? 부산 직할시가 뭘로 바뀌었다? 부산광역시로 바뀌었어. 그죠? 350만 명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등기하니 무작정 기다린 것보다는 임의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직권 경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 경정 등기. 우리 책을 보죠. 등기상의 착오 등의 사유가 등기관 자신의 잘못 밑줄 쳐요. 그죠? 신청 착오야? 등기관의 착오야? 등기관의 착오입니다. 등기관 자신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착오가 아니고 등기관 자신의 착오야. 그죠? 등기관 자신의 착오로 했을 때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직권말소야. 뭐라고요? 네, 직권말소야. 직권말소를 얘기를 해보라면 우리 등기법 29조 1호나 메토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가 있어요. 그런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직권 말소 등기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네. 관할 위반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가 있어요. 그러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부 중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그죠? 그래요. 그것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 동그라미 2번이 무슨 얘기야? 동그라미 2번 무슨 얘기야?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들어갔어? 누구 명의로 떨어졌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격려가 됐을 것 같아? 사업시행자야. 뭐라고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격려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신청부터 틀렸어요. 뭐 신청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야. 신청은 지워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왕에 격려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격려가 됐어요. 여기 이게 수용 토지, 100번지 토지라고 쳐봐. 이 토지상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당연히 어떻게 돼? 소멸한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수용의 개시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소멸해. 왜 소멸하지? 왜 소멸해?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이란 권리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한 놈의 권리는 없어져 줘야 돼. 그죠? 됐어? 누구 권리가 없어지는 게 합리적이야? 이의 권리가 없어지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막론하고 소유권 이의 권리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야. 이외의 권리의 등기. 어떤 등기가 있다라고 해서 용의권 등기하고 뭐야? 담보권 등기야. 그죠? 담보권 등기야. 자, 주인 등기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 용의권이나 담보권, 그죠? 용의권이나 담보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이란 권리로부터 파생이 된 권리야. 주인 권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 새끼되는 권리는 버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히 소멸해야 돼. 따라서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하면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소멸해. 그죠?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직권 말소가 돼.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막론한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 즉 용의권 등기나 담보권 등기도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가 돼요. 그죠? 됐어?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얘기를 하냐면 28, 29, 30, 31 작년도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야. 그죠?
됐어요?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매권 행사 밑줄 쳐요. 반드시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돼. 그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 특약 등기를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면 환매 특약 등기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필요 없으니까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거기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집어넣는 게 낫겠네. 그죠? 그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면 환매 특약 등기는 진짜 필요 없단 말이야.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 등기. 그죠? 그래요. 이런 등기가 뭐 있어? 이게 뭐야? 동그라미 4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그죠? 제3자의 권리. 이게 뭐냐면 이게 등기부 을구라고 가정을 해봐. 그죠? 을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지상권 그래. 뭐라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딱 떨어져 있어. 그죠? 그 밑을 봤더니 1-1 그래갖고 여기에 뭐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 이 저당권이란 권리의 표적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고 뭐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란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죠? 그치? 요 저당권 말소시, 그죠? 저당권 말소시.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저당권이 지워지게 되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치? 그래요. 다시 한번. 저당권 말소 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아니야.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지. 그죠? 거꾸로 얘기했어. 지금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 시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 시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래요. 그죠? 이런 자가 있을 때는 이자의 승낙서, 그죠?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을 첨부를 하게 되면, 그죠? 재판 등본을 첨부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이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승낙서나 거기에 본가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말소 등기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받아줄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당권자가 뭘 써줬어요? 승낙서 등을 써줬다는 얘기야. 승낙서 등을 써주게 됐다라면 이건 당연히 말소 등기 받아줘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지워지게 되면 이게 지워지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소멸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등기관에 뭐 있어? 직권에서 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말소 등기 시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 등기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죠?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 처분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의 등기를 모두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양립이 불가능해야 돼요. 뭐라고요?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 절대적 무효 등기에 해당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당해 가처분 등기 써놔요. 뭐라고요? 당해 가처분 등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후 말소를 합니다. 그죠? 직권 후 말소를 합니다. 거기 당해 가처분 등기 해놔요. 그죠? 당해 가처분 등기 정확하게 써놔야 돼요. 정확하게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봅니다. 29조 1호, 29조 2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가에서 격려된 등기, 절대적 무의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부 중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막론한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 당연히 소멸하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래요.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시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 등기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 처분의 등기로서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를 할 적에 당해 가처분 등기 필요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하여튼 직권 말소는 그 자체가 한 문제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체가 한 문제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봅니다. 여기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를 했단 말이야. 직권으로 말소를 해놓고 봤더니 잘못 말소를 했어. 그죠? 그러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회복을 해놔야 돼. 관공서가 촉탁으로 말소를 했는데 촉탁으로 말소를 했는데 잘못 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촉탁으로 회복을 해놔야 돼.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했으면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를 했으면 촉탁으로 회복을 해놔야 돼.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그죠?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등기하는 미등기 부동산에다가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외워지지 않으면 표적을 세워놓고 쏘십시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들어 그랬어. 이게 보존 등기에 관한 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질문이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 가봐요. 승역지 등기상에 기록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역지 등기상에 떨어지는 지역권 등기는 등기한의 뭐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죠? 왜 요역지 등기상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지역권의 부종성의 원리 그래요. 뭐라고요? 지역권의 부종성의 원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등기한에 뭐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는 얘기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다. 갑구나 을구, 그죠? 뭐라고요? 갑구나 을구, 그러니까 해당구 사항란 그래. 뭐라고요? 해당구 사항란에 기록되는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 대지권 취지의 등기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 그래. 거기 있나?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지권 취지의 등기 그래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표제부에 떨어진다. 가불구 상란에 떨어진다. 가불구 상란에 떨어져. 뭔 얘기야 이게? 여기 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갑구 상란,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 전세 임차권이라면 을구 상란에 기록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게 등기안의 직권에 의해서 격려가 된 등기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직권에 의한 등기 그 자체로서 한 문제예요. 그죠? 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뭔 얘기가 나왔어? 525페이지, 525페이지.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박스가 하나 보여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의무 여기다 나타나는데 특조법 2조에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쭉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등기를 기능 그래 뭐라고요? 기능이라는 기준을 갖고 등기를 분류를 해보면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하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표시 등기라고도 하고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사항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사항란의 등기라고 합니다. 사실 등기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어 없어? 없지. 대신 권리의 등기는 권리를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등기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몇 월이네? 1월이네. 그죠? 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대장과 등기부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이내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아마 그 박스 내에 있겠지? 찾았어? 그래요. 그러면 동기간 내에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그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다?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를 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등기에서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을 바꾸면 뭐야? 임의 신청의 원칙이라는 얘기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야. 근데 등기법이 아니고 뭐냐? 특별법. 그래. 뭐라고요? 특별법. 그 법률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 흔히 특조법 그러지. 특조법에서는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생략 등기 그래.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 그래.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뭐를 방지하고자?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조법상의 신청을 잘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 그죠? 잘 기억을 해두는데, 우리 출제자는, 어떤 거를, 3번씩이나 언급을 했습니까? 했더니, 기산일 그래요. 뭐라고요? 기산일을 3번씩이나 언급을 했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들어간다면, 그 기산일이 언제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죠? 60일 이내. 일단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 그래. 뭐라고요?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함으로써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이 아니고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면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는 기산이 그래서 언제가 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일단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신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감행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에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특조법상 해당 조항을 이른바 무슨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야.
행정상의 제재는 가할지언정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효력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요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게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야.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527페이지를 와봐요. 527페이지를 와보면, 등기 신청 행위, 그 다음에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해서는 1, 2순환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 그죠?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등기 신청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야, 공법상의 행위야? 사법상의 행위지? 공법상의 행위야? 등기 신청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다, 공법상의 행위다? 생각 없어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없네. 그죠? 등기 신청 행위는 우리 일반 사인들이 등기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행위야. 그죠? 사법상의 행위다, 공법상의 행위다? 공법상의 행위라고 했어. 그치? 따라서 등기 신청권은 사권이야, 공권이야? 공권이란 말이야. 그죠? 공적인 권리야. 공적인 권리. 즉, 공권이란 권리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할지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야. 그치? 아주 기운을 쪽쪽 뽑네. 그치? 그래요. 그래요. 등기 신청이 공법상의 행위야. 그 이제 요건은 1, 2순환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고, 거기 양가로 1번 등기 신청 적격. 그래. 뭐라고요? 등기 신청 적격. 그죠? 신청 적격 이렇게 돼 있고, 또는 또 거기 뭐라고 또 표현하면 등기 당사자 능력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죠?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뭐라고 그랬어? 명의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그죠? 됐어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놈 누구야?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놈 누구지? 자연인. 그래. 뭐라고요? 자연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그죠? 됐어? 그 다음 법인. 그래. 뭐라고요? 법인. 등기 신청 적격이 있지. 법인격이 있으니까. 그죠? 법인. 그러니까 그놈이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공법이든 사법이든 영리든 비영리 법인이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치? 하여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등기 신청 적격이 다 있어. 그죠? 그래서 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 그 다음에 독특한 놈인데 비법인. 그래. 뭐라고요? 비법인은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적격은 있어서 안동건 씨 땡땡 공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 다만 그 등기 신청 방법이 특수해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인의 입장에 쓰게 돼. 그래요.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비법인만 조금 체크를 해두면 돼. 이거는 우리 시험 26회 때 이후서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어. 그죠? 이게 평범한 거, 자연인, 법인 이런 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비범위로 오란 얘기야. 그죠? 비범위로 옵니다. 비범위 뭐가 있는지 알지? 문중이나 종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 출제자는 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놈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없는 놈들을 물어봐. 그죠? 없는 놈들을 물어보는데 28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 4마리밖에 없다 그랬어. 일단 태아 그래. 뭐라고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명으로 등기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가 태아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다는 정지 조건을 성취시키면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태아명으로 바꿔놔요. 그죠? 됐어? 그래요. 그 다음 학교 그래요. 뭐라고요?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명으로 등기할 수 없어. 국립학교라면 국가, 공립학교라면 해당 지자체, 사립학교라면 재단 법인 명의로, 사립학교를 개인이 설립했다 그러면 설립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그죠? 됐어요? 그 다음 민법상 조합이야. 뭐라고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이란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아니고 동업계약관계에 불과해. 그래서 조합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조합원 전원명의의 합의 취지의 등기만 가능해. 그나마도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일순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읍면리동 그래. 뭐라고요? 읍면리동은 공법이냐 공법이냐 아니야? 공법이 아니고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읍면리동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그죠? 됐어요? 거기 박스 내에 있는 거 잘 좀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좌측보다는 어느 측? 우측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거기 등기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 하지만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무슨 능력? 행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얘기를 했어. 그죠? 기억나요? 그래요. 어디서 얘기를 했어? 등기 신청 행위에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 등기 신청 이 행위가 등기 신청 이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한 3가지 정도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조건?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뭐야? 능력이 있는 놈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 양가로 2번. 그죠? 그래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으려면 최소한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 그래. 뭐라고요? 의사 능력 등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 그죠? 그렇지? 근데 의무자의 입장에서 하는 등기라면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무슨 능력? 행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이 등기 신청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등기 신청하라 그랬어.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착오로 등기를 신청했단 말이야. 등기 신청행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 신청 행위를 했어. 등기 신청 행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요식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우리나라는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요식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 구술 신청 받아줘, 안 받아줘? 절대 받아주지 않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를 해봤자 거의 의미가 없어. 지금 1, 2순한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이건 물론이고. 그죠? 오히려 이런 걸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빠꾸를 하자. 그죠? 빠꾸를 한단 말이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인, 가로 열고 등기 신청인 당사자. 양가로 1번에 공동 신청 그래요. 공동 신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거기 1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우리는 동그라미 2번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죠? 그걸 갑니다. 등기법 등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란 어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상 유리하게 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란 어떠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상 불리하게 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 의무자 그래요. 그죠? 등기 의무자. 양자간 관계가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좀 봐주시고. 자, 여기 한번 가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청주의 대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 신청주의 대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네. 그죠? 여기 봐봐요. 신청주의 대원칙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공,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뭐야? 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 그래요. 공이 뭡니까? 했더니 공동신청 그래. 뭐라고요? 공동신청. 등기소 올 때 혼자 오지 말라는 얘기야. 누구 두 손 꼭 붙잡고 오라는 얘기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 뭐야? 등기 의무자. 플러스는 뭐야? 등기 권리자야. 그죠? 등기 의무자란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된 놈. 등기 권리자란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유리하게 된 놈이야. 그죠? 왜 둘이 같이 와야 돼? 등기하는 물어볼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떤 등기가 경로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된 놈, 유리하게 된 놈이 같이 오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한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죠? 그치? 이 얘기를 1, 2순한테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요. 이게 쓸데없이 반복하는 거야. 그죠?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얘기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30회 때도 물어봤고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그죠? 그 자체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출석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양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무슨 관계?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 A이거나 B야. 뭐라고요? A이거나 B.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양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 그래요. 자, 방문 신청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비밀리에 공부를 해두고 전자신청의 특징 잘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 그죠? 됐어? 그 다음에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어떻게 신청하라는 얘기야? 서면을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구술 신청 받아줘 안 받아줘? 절대 받아주지 않지. 그죠? 구술 신청 받아주지 않아요.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제공해야 될 정보 뭐가 있어?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정보는 신청 정보야. 뭐라고요? 신청 정보야. 신청 정보 떴다 그러면 뭘 기억하라겠어? 필요적 정보하고 뭐야? 임의적 정보. 그죠? 그래요. 이거 빼면 시체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여러 가지인데 그 대표성을 띠는 건 뭐다? 매매계약서 원본이야.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그죠? 이거 왜 제공하라는 거야? 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라는 얘기야? 등기관은 매도인 보고 너 파는 거 맞냐? 매수인 보고 너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해서 그죠? 그걸 등기관이 딱 봐서 아 이놈들이 팔고자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됐어요? 그래요. 여기서는 핵심이 뭐다? 거민 그래. 뭐라고요? 거민계약서야. 그죠? 거민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6월 1일 이후서부터는 거래계약서야. 뭐라고요? 거래계약서. 그죠?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 거민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를 해주니까 다시 중복해서 거민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야. 그죠? 등기 필정보. 필정보. 요거지. 요게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어. 그죠?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습니다. 필정보에서는 핵심이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억을 하라 그랬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야. 단판을 짓자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단은 뭐다? 단독 신청. 판은 뭐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관은 뭐다? 관공서 촉탁으로 인한 등기야. 그죠? 이럴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근데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그죠? 그래요.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죠? 그래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요 네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가 봐요. 하여튼 신청주의 대원칙은 몇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 공출서야. 그죠? 그래서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어. 아마 올해도 또 물어볼 것 같아.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공동의 반대말이 뭐야? 단독밖에 더 있어. 그죠?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단독 신청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해서 요번 판은 포기합시다. 그래서 판포기 그래. 그죠? 판포기. 이게 뭐냐? 그 유명한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이야.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때도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포는 뭐야? 포괄 승계에 따른 신청이야.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고 무슨 등기? 회사 합병 등기 그래. 상속 등기는 상속인만으로 단독, 합병 등기는 존속회사만으로 단독.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에 산재가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멸, 회, 보, 수, 신, 처, 규 이렇게 돼 있어요. 변은 변경, 말은 말소, 가는 뭐다? 가등기, 그 다음 멸은 뭐다? 멸실, 그 다음에 멸실 회복, 멸실, 이건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멸실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보전,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신타,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그 다음에 규약상 공영부문에 관한 취지의 등기. 그죠? 이렇게 요 봐봐요. 이 신청주의 대원칙서부터 다 풀어낼 수 있어. 그죠?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죠.
그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528페이지 그 박스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 쉬었다 합니다.